Applied Engineering Statistics 공업통계 응용 Hypothesis Test More 여러가지 검정 동영상 강의입니다. 네, 교수생활, 대학생활, 웃잘 학생들한테 좀 기부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학생들이 그 학기 초에 설문조사하거나 중간에 설문조사 할 때 기대와는 달리 이제 생각보다 웃자를 기부해주지 않는다. 기부해주는 경우에도 다 내가 봤던 것들이다. 그래서 뭐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아직은 계속 이렇게 흔히 말하는 발굴, 농사를 지으면서 채집, 수렵 채집 생활에 가깝네요. 농사라기보다는 직접 생성한 거는 아직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언젠가 좀 다른 방식의 컨텐츠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몇 가지 아이디어는 있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뭐 이렇게 교수님들이랑 같이 얘기를 해보고 싶기도 하고요. 여러 교수님들이랑 줌으로 한번 해봐야 되나 아니면은 뭐 우리과 교수님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봐야 되나 학생들을 앉혀놓고 얘기를 해봐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하긴 합니다. 아무튼 그 대학 생활에 대한 웃잘들이 주로 이제 에타이긴 한데 뭐 여기저기서 제가 직접 만든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하려는 이유는 그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일 잘 이해가 될 만한 긴장을 풀고 볼 만한 그 영어로 relate라 그러는데 relate 그러니까 나랑 관련이 있는 내가 공감할 수 있는 뭐 그런 얘기니까 아무래도 이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좀 긴장을 푸는데 좋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같이 한두 개만 또 살펴보도록 하죠. 교수님 개강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웹발신으로 이제 저희도 그렇지만 LMS 같은 시스템에서 보통 그 단체 문자를 보낼 수가 있게 돼 있죠. 기상 아직 꿈나라인가요? 어서 일어나 어여 일어나 치카 깨끗하게 양치하세요. 반가 프로그래밍의 시작 콘텐츠 제작 및 스크래치 담당 교수 김땡땡입니다. 이거 한 거나요? 네. 저런 그 요렇게 글자로 이렇게 캐릭터를 만드는 게 일본에서 먼저 시작된 거고요. 저걸 뭐라 아스키아트라고 하던가? 네. 그래서 막 되게 크게 막 사람도 만들고 막 그렇게 하죠.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제 그 텍스트 기반 통신 문화 중에 그쪽에 들어오다 보니까 요런 식으로 쉬프트 6번으로 이제 웃음을 표시하고 뭐 요런 얼굴 만들고 이런 게 제가 이제 문자를 쓰던 카카오톡이 없던 시절에 이제 문자로 텍스트 기반으로 그러니까 아스키 코드까지만 있던 모든 아스키 코드를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통신사랑 휴대폰 제조사에서 허락해주는 특수문자까지만 가능했던 시절에는 진짜 저런 거 열심히 만드느라고 애를 썼고 그 스마트폰으로 넘어가기 전에 몇 년 동안은 저런 거를 미리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만들어놔서 그걸 쓸 수가 있게 해줬었어요. 휴대폰 제조사에서. 그래서 그것만 해도 되게 좀 편하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요런 캐릭터들을 잔뜩 만들어서 그걸 선택을 할 수가 있게 해줬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그라드는 그런 센스로 이렇게 보내주신 거죠. 뭐 좋네요. 저도 한번 해볼까요? 뭐 근데 저랑 캐릭터가 안 맞으니까 한다면은 뭐 범죄와의 전쟁이라던가 뭐 이런데 나오는 등장인물들 캐릭터의 말투를 가지고 하게 되겠죠 아마. 아니면은 남학생들이 할 텐데 그 해바라기에 나오는 카센터 씬에서 내 차에 날개를 좀 달아줘봐 뭐 이런 거. 여학생들은 도대체 저는 남자들이 저 대사를 왜 외우는지 알 수가 없는 남학생들도 모를 수도 있겠네요. 3, 40대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전신마비의 계절이네요. 교수님. 전신마비가 아니라 청고마비라네 학생. 전신마비 맞습니다. 나는 황급히 들고 있던 공학용 계산기로 교수님의 머리를 내리쳤다. 가을이었다. 뭐든지 이제 여름이었다를 붙이면 되게 그 있어 보이는 문장이 되잖아요. 나 오늘 결석했는데 배가 너무 아파서 화장실에 가느라고 그런 거거든. 여름이었다. 뭐 이런 식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 뒤에 그냥 여름이었다를
붙이면 뭔가 아련해지는 약간 일본식 표현이기도 해요. 그 일본 문화 중에 하이쿠라는 짧은 시를 만드는 걸 보면 극단적으로 압축하고 명확하게 내 의사를 전달하지 않고 여백을 일부러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상대가 좀 짐작하게 채워 넣게 하는, 나랑 공감을 하면 할수록 그 의도를 좀 알듯 말듯한, 확실하지는 않지만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좀 명확하게 하면 더 센스 있는 고급 하이쿠가 되는 거 뭐 그런 건데, 고 일본식 그 표현이 그 일본 문화, 특히 이제 애니나 이제 만화 이쪽으로 통해서 이제 한국에 많이 건너오면서 그런 말투들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아마 제가 경험했던 제 세대의 그 경로보다는 라노벨이 더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무튼 거기서 많이 쓰는 표현 때문에 요게 좀 많이 유행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런 표현들이 이제 우리나라 온라인에서도 유행하고 있는데, 전신마비에 관해서 저는 사실 이 짤방 긁으면서 그 생각했어요. 그 전산마비인데, 전산마비라서 이걸 못했어요. 누가 해주실 분 있나요? 라고 했는데 댓글에 거짓말하지 마세요. 전신마비인데 이걸 어떻게 해요? 라고 이제 전산마비와 전신마비를 오해해서 댓글을 달았던 그런 해프닝이 있었죠. 한 7, 8년 됐나요? 네. 그 짤인 줄 알았는데, 교수님의 머리를 공학용 계산기로 내리쳤다. 공학용 계산기 종류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여러 줄이 나와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카시오나 그 샤프의 그 플렉십 모델이면은 때렸을 때 그 전신마비까지 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전신마비와 사망은 거의 한 장 차이니까 사망을 타겟팅을 해야, 목표로 잡아야 전신마비까지 도달할 수가 있겠죠. 무서운 얘기긴 한데, 이게 지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 디스플레이는 한 줄 정도 있는, 많아야 수식 때문에 두 줄 정도 있는 얇은 동그란 건전지 들어가는 그 TI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거 많이 쓰죠. TI나 뭐 카시오나 샤프도 있긴 하죠. 그 얇은 공학용 계산기라고 한다면 그 영화와 달라서 실제는 저런 걸로 머리를 깐다고 해서 어지간해서 그렇게 사람이 쉽게 기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기 위해서 덧붙여둡니다. 그러라는 게 아니고, 가을이었다는 이미 지나갔고요. 겨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지 답안지에 그런 거 쓸 계절이죠. 교수님, 날이 많이 춥습니다. 그럴 학생이 없기를 바라면서 여기까지 짤방 보고 열심히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이번엔 순위 합 검정입니다. 순위 합 검정은 이제 랭크 썸 테스트라고 부르고요. 앞에서 부호 순위 검정인 윌콕슨 테스트와 비슷해요. 비슷한데, 요거는 이제 두 모집단의 동일성에 대해서만 보통 가설 검정을 하고요. 그래서 가설은 같다, 다르다, 요렇게 죄송합니다. 요렇게만 있습니다. 얘는 이제 통계량과 기각력이 어떻게 되느냐면, 통계량은 두 표본의 데이터를 일단 하나로 섞어요. 이렇게 x1, xn이 있고, 뭘 들어 y라고 치죠. y1, yn이 있으면 이걸 드립다 섞어가지고, 얘는 NA개가 있는 거고 얘는 NB개가 있으면 토탈 N개가 있는, 쭉 다 섞어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고, 뭐 아니면 그냥 각각 정렬을 해도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얘 중에 얘보다 작은 개수, 그러니까 뭐 이렇게 표로 만들기도 하는데, x1보다 y1부터 정렬을 했다 치면 이렇게 있을 때 얘도 큰 것끼리 정렬을 하면 얘는 적은 게 없어. 빵. 두 번째 x2보다 작은 애는 여기까지 두 개. 이런 식으로 개수를 다 셉니다. 그래서 이 등수를 다 합해요. 그게 UA가 되고요. 이 경우는 이쪽이 B가 되겠네요. 이게 B라고 치고 이게 A라고 해야지 말이 됩니다. 반대쪽에서 또 똑같은 짓을 이렇게 해서 값을 다 한 다음에 더하면
UA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요 합을 가지고 역시나 이게 한쪽이 너무 극단적이다. 여기 계속 0이다가 이쯤에 있고 반대쪽으로 이쪽에서는 계속 값이 있다. 그럼 이쪽 값은 크고 이쪽 값은 작을 거 아니에요? 합이? 거기서 작은 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통계량을 만들고 이 작은 게 얼마나 극단적으로 작은 값이 나왔는지 두 집단 중에 한쪽으로 얼마나 치우쳐져 있어서 이게 동일하지가 않은지를 그러니까 동일하다면 이게 지그재그로 섞여 있기 때문에 얘랑 거의 같을 거예요. 개수 대비 요 합이 등수 합이 거의 같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게 아니면은 극단적으로 얘는 우리 쪽에선 뭐 거의 1등, 2등 아니 뭐 제일 꼴찌, 제일 큰 값인데 저쪽으로 가면 거의 1등, 2등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다 더해봤자 1등 몇 개 나오고 2등 한두 번 나오고 끝이에요. 그러면 3, 4 막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 정도면은 기강력에 들어가는지를 이제 기강력 구해서 비교하는데 우선 중요한 얘기부터 하면 얘는 수동으로 잘 안 합니다. 네, 통계 패키지 뭐 알파이썬은 무료라서 제가 얘기를 해도 되는데 우리 학교에 있으니까 SPSS나 네, 미니탭 같은 것들 많이 쓰고요. 뭐 이뷰즈나 뭐 세스 같은 것들도 쓸 수 있습니다. 통계 패키지는 많죠. 이뷰즈도 있고요. 요새 보니까 R을 그 온라인으로 이제 좀 시각화해주는 툴 형태로 만들어준 자모비라는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매트랩도 있고 뭐 많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걸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맨 위트니 검정 같은 경우는 맨 위트니 검정을 직접 수동으로 해가지고 표 찾아보는 거는 윌콕슨 검정에 비해서도 훨씬 더 힘들어가지고요. 네, 이렇게 개념만 설명하고 간단하게 우리가 실습은 구글 콜앱을 계속 썼으니까 구글 콜앱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한번 보죠. 맨 위트니 검정. 네, 맨 위트니입니다. 이게 제가 이런 거 볼 때 항상 걱정돼서 외국 동영상을 찾아본단 말이죠. 이 발음을 제가 어느 정도는 말이 되는 발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줘야 되니까. 한국 교재에서는 보통 맨 휘트니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그럼 맨 발음을 좀 굴린다 치면 맨 휘트니 뭐 이렇게 될까? 휘트니 유스턴은 휘트니 유스턴 뭐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 휘트니 유스턴 잘 모르죠? 네. 아무튼 옛날 유명한 가수입니다. 맨 위트니 테스트 이 정도일까? 맞는데 뭐 꼭 그렇지도 않고요. 특히나 이제 온라인에 이렇게 통계, 수학, 컴퓨터 사이언스 가르쳐 주는 분들은 이제 인도 교수님들이, 인도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맨 위트니 테스트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영국, 호주, 뉴질랜드 뭐 이쪽 브리티시 잉글리시 쪽에 가까운 발음은 맨 위트니 그 H 발음을 굉장히 명확하게 하시죠. 위트니가 아니고 휘트니, 휘트니 뭐 이렇게 해서 트 발음도 해주시고 뭐 이렇게 결론은 정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냥 우리가 자신 있게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앞에 카페 문제를 다시 들여다봤는데 카페라떼와 카푸치노의 제공량이 같은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 표시는 같다라고 적어놨는데 진짜 같은지를 알아보려고 하고요. 이거는 두 모집단인데 앞에서 요걸 설명을 안 드렸군요. 대응되는 게 아닙니다. 대응되는 게 아니고 그냥 순수 두 모집단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앞에서 배운 모수 검정을 이용하자면 두 집단 t-테스트에 해당하는 거예요. 라떼가 이렇게 4잔 정도가 있고요. 카푸치노가 6잔 정도가 있습니다. t-테스트 하기 좀 양이 적죠. 그래서 맨 위트니 검정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맨 위트니 검정 한번 보죠. 그냥 투 샘플 맨 위트니 검정을 해라 라고 이제 프롬프트 넣고 데이터만 제가 좀 수정을 했습니다. 넘파이 사용할 거고요. 이제 사이파이에서 맨 위트니라는 게 있어요. 맨 위트니 U라는 게 있습니다. 맨 위트니 U라는 함수가 있어서 그걸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샘플은 아까 본 것대로 이쪽이 라떼고요. 라떼. 그 다음에 이쪽이 카푸치노가 되겠습니다. 이쪽이 라떼. 철자가 맞겠지? 카푸치노가 P가 2개인지 C가 2개인지 둘 다 2개인지를 모르겠는데
한번 검색해 볼게요. 자신감이 떨어지는데. 네. 카푸치노 두 개. 맞았어요. 네. P와 C가 둘 다 두 개네요. 그래서 스태티스틱과 P-밸류를 이렇게 함수 하나에서 두 개의 출력값이 나오는 경우인데요. 샘플 1과 샘플 2를 넣고 이게 이제 양측 검정으로 돌리는 거죠. 양측 검정으로 돌리면 스태티스틱 통계량 찍어주고 P-밸류 찍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그니피컨스 레벨 유의 수준을 5%로 잡았을 때 P-밸류가 5%보다 작다면 네, 이게 두 개가 꽤 다르다. 그렇지 않다면 큰 차이가 없다. 뭐 이렇게 출력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보시면 한번 실행을 해보면 간단하죠. 해보면 뭐 이렇게 뭐 오래 나올 게 없는데. 네. 맨히튼이 U가 5.5가 나와요. 네, 5.5가 나옵니다. 이게 6개고 6개, 4개니까 10개니까 만약에 고르게 퍼져 있다 그러면은 1, 2, 3, 4, 5, 6, 7, 8, 9, 10을 다 더하면 55니까 등수가 절반을 한다 그러면 20 몇 정도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개수가 또 있으니까 좀 나뉜다 치더라도 그래서 5.5 정도면 좀 극단적이라고 봤거든요. 예. 예를 들면 이게 제일 작은 거고 요게 2등이고 그 다음에 얘가 3등이고 아슬아슬하게 얘가 4등, 5등이 여기 있구나. 아닌데? 4등, 5등, 6등, 7등 그 다음에 8등, 9등, 10등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좀 큰 쪽이고 얘는 좀 작은 쪽이어서 좀 갈리지 않나 이렇게 봤는데 5.5 정도로는 P-밸류가 20%나 되기 때문에 이 둘이 뚜렷한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는 없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고요. 여러분들 요거를 한번 단측 검정으로 네, 그레이터로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그레이터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레이터로 한번 해볼까요? 그레이터로 하면 레서로 해야 되는군요. 레스로 하면 얘가 더 작으니까 그래도 10%밖에 안 되네요. 그래도 10%밖에 안 돼서 하긴 그렇죠. 투테일드 기준으로 20%였으니까 네. 좀 뚜렷한 차이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정도. 라떼가 평균적으로 조금 작긴 한데 그게 뭐 엄청나게 큰 차이는 유의미한 차이 정도는 아니다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네, 비모수 검정과 분산 분석 보겠습니다. 비모수 검정과 분산 분석은 그냥 비모수 검정들이 이렇게 분산 분석에 대응되고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정도만 알려드리고 이걸 실제로 쓰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실습 과제 정도로 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왜냐면 요게 좀 그러니까 이 중에 아무거나 하나 찾아보고 해봐라 이 정도를 할 건데 왜냐면 바로 다음에 분산 분석이 나오는데 어지간하면 분산 분석을 쓰는 게 좋아요. 분산 분석을 제대로 공부하고 쓰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 네. 첫 번째 크루스칼 월리스 검정은 순위학 검정 방금 봤던 맨 위트니 검정을 집단 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까지 확장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개인 경우는 크다 작다 보다는 그냥 같다 다르다만 보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t-테스트를 여러 개의 집단으로 확장을 하면은 분산 분석이 되는 것처럼 이 순위학 검정을 3개 이상의 집단까지 확장을 해서 일반화하면 이것도 분산 분석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하게 됩니다. 개념은 순위학 검정이랑 똑같아요. 순위학 검정에서 죄송합니다. 자꾸 이런 실수를 하는데 순위학 검정에서 본 것처럼 각 샘플의 평균 순위, 전체 합순위 이런 걸 구해놓고 그게 고르게 흩어졌다면 이 정도여야 되는데 얘는 왜 이렇게 낮은 순위 혹은 높은 순위 애들이 모여있느냐 그게 이제 일반적이지 않다 이런 식으로 통계량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격차가 크면 군 간, 그러니까 샘플 간, 그 샘플이 대변하고 있는 모집단 간의 격차가
존재한다는 거고, 이게 별로 크지 않으면 뭐 상관없다는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게 보이지만 각 집단별, 요게 이제 각 샘플 집단이거든요. 뭐 3개면 3개, 4개면 4개의 집단에서 각 집단별로 그 합순위, 그 평균 순위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격차가 있는지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요걸 집단별로 몇 개로 나눠져 있으면 다 더하는데, 이게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 평균이 666으로 끝날 수 있으면, 제곱해서 안 예쁘겠네? 예를 들어 10, 10, 10등으로 다 끝날 수 있으면 데이터가 30개인데, 그러면은 10의 제곱, 10의 제곱, 10의 제곱이면 300이에요. 네. 뭐 다른 개수값들 있지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기는 한 2 있고, 여기 한 8 있고, 여기 20이 있으면, 뭐 합이 다 똑같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네, 등수가 예를 들어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눠져 있다. 그러면 얘만 해도 벌써 400이 되거든요. 훨씬 커지죠. 네. 400, 한 70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쏠려 있으면, 등수 작은 애들이 모여 있고 등수 큰 애들이 몰려 있고 이러면 이쪽이 훨씬 값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큰 값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게 카이 제곱에서, 네, 카이 제곱에서 이쪽으로 큰 값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쪽이 되니까 이 부분이 p-valu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산 분석과 똑같이 이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귀무가설은 다 같다. 대립가설은 아니다. 다르긴 다르다. 어디가 다른지는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p-value가 작으면 이쪽으로 가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크루스칼 월리스 검정을 이론 분산 분석,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한 가지 요인,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그룹이 몇 개로 나뉘고 그 안에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있는 이론 분산 분석, 원웨이 아노바의 형태와 똑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무드 중앙값 검정은 크루스칼 월리스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맨 위트니 테스트나 크루스칼 월리스가 거의 같은 거니까, 무드의 중앙값, 무드라는 말 빼고 그냥 미디언 테스트라고도 합니다. 그냥 중앙값, 중위수 검정이라고도 불러요. 미디언 테스트라고도 부르는데, 얘는 순위학 검정과 거의 똑같은데 매우 크거나 작은 값이 있는 경우에도 보통 잘 작동을 합니다. 그래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크게 장점이라고 보기는 힘든 게, 왜냐하면 이 위쪽도 등수를 따지기 때문에 값이 크거나 작은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등수를 한번 벗어나면은 걔는 그 등수에 존재하는 거지, 뭐 6점 차이로 꼴등이 되든 100점 차이로 꼴등이 되든 등수만 보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적은데 이제 한쪽으로 좀 튀어 있는 경우에 이걸 써도 되느냐라고 했을 때 무드 중앙값 검정은 상관이 없다라고 하기는 하는데, 맨 위트니 검정도 사실은 큰 상관은 없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뭐 이걸 굳이 따져야 되나 뭐 이렇긴 한데, 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저도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별로 안 써요 저는. 크루스칼 월리스까지는 좀 쓰는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실습을 만약에 제가 이 중에 아무거나 해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크루스칼 월리스를 한번, 인터넷에서 예제 따라서 한번 해보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프리드만 검정이 있는데요. 프리드만 테스트는 순위학 검정과 역시 비슷하고 그걸 좀 더 확장해 놓은 거고, 반복이 있는 이런 분산 분석의 경우에 요것과 같습니다. 반복이 있는 이론 분산 분석이라는 거는 요런 데이터인데, 이게 데이터가 반복이 있는 거죠. 반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여러 개가 있는 거고, 얘는 크루스칼 월리스는 반복이 없는 경우도 하는 거니까, 네, 프리드만은 기본적으로 반복이 있는 경우를 다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이 없는 경우는 데이터가 하나씩 있으니까 사실은 뭐 좀 단순하긴 하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뭐 다른 것도 있는데요, 이원 분산 분석에 대응되는 것들까지도 나오는데, 거기까지는 뭐
사실은 비모수 검정으로 해서 이원 분산 분석을 다루는 거는 좀 적절치 않다고 보고, 만약에 두 가지 요인이 결과값에 영향을 미친다, 빈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은 뒤에 나오는 독립성 검정을 보는 게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분산 분석을 하기에 데이터가 좀 모자라고 뭔가 정교성을 갖는 것 같지가 않고 그랬을 때는 제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제 개인적인 선호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많은 통계 분석하는 사람들이 다 크루스칼 월리스를 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에는 데이터가 부족하고 분산 분석하기 좀 애매한데 그럼 크루스칼 월리스를 써서 카이제곱 분포에다가 한번 테스트를 해봐라 라고 권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직접 손계산보다는 콜앱에서 파이썬에서 예제 찾아서 따라해보는 거를 권하고요. 실습 과제로 내든지 같이 해보든지 해서 한번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걸 뭐 문제를 푸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마스터하라는 그런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정도의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이런 대안이 있다 정도로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비모수 검정이 아닌 분산 분석을 사용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 찾아서 공부하시오인데요. 요건 한번 질문을 나중에 해보도록 하죠. 이미 몇 개를 언급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을 하는지 보고 수업 시간에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공부를 해오려나요? 두근두근하죠. 너무 사악해지는 것 같은데 그만 웃고 넘어가겠습니다. 순위 상관계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모수 추정에서 주로 이제 순위에 관련된 통계량들을 많이 이용을 하니까 그거랑 관련 있는 다른 지표를 하나 소개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상관계수, 우리가 보통 아는 기본 일반적인 의미의 상관계수는 요겁니다. 피어슨 상관계수. 로 xy로 쓰고 공분산에다가 각각의 표준 편차를 나눠준 거고요. 얘의 유의성 검증은 저희가 따로 다루지는 않았는데 요 t-테스트를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유도가 n-2 이제 짝지은 데이터가 n개의 좌표가 있으면 거기서 2개를 빼는 건데 당연히 이제 상관관계가 0이면 서로 독립인 거고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어느 극단 쪽으로 가면은 이제 유의미한 거죠. 그래서 보통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양측 검정으로만 씁니다. 이렇게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자료 x와 y가 짝지은 좌표의 자료가 서로 유의미하게 관련이 있다 없다로만 이렇게 보는 그런 가설 검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게 데이터가 짝지어져 있는데 x, y 이런 데이터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그런데 x쪽 혹은 y쪽 아니면 양쪽 다 순위 척도 정보만 있는 거예요. 순서 척도, 순위 척도 정보, 오디날만 있는 겁니다. 카디날이 아니고 스케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크다는 있는데 1, 2, 3, 4등 이거는 있는데 얼마나 큰지, 얼마나 빠른지, 얼마나 무거운지 이런 정보는 없는 경우에는 그래도 뭐 1등이 2등보다 좋고 그러니까 1등을 10점 주고 2등을 9점 주고 이렇게 하시죠.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해서 보통 이쪽으로 많이 옮기죠.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정확하게 하려면 요거를 제대로 다루는 스피어만 상관계수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대응 표본들이 이렇게 있을 때 각각을 얘는 자기 데이터 중에 몇 등이다. 얘는 자기 데이터 중에 몇 등이다. 로 순위상으로 바꿔서 얘가 서로 잘 비례한다면 자기 중에 1등인 놈이 y도 1등일 거고 뭐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얼마나 어긋났느냐를 각 데이터의 요 값의 편차들을 d1, d2 이렇게 해서 dn까지 보면은 그거의 제곱합을 가지고 합니다. 만약에 이상적으로 잘 정렬이 됐다면 완전히 정비례한다면 얘가 0이 될 거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뒷부분이 다 0이 되니까 1이 될 겁니다. 보통 R로 표현을 하는데요. 스피어만은. 그럼 완전 비례가 되겠죠. 그게 아니고 D 값이 크다는 건 둘이
서로 한쪽 등수는 큰데 한쪽 등수는 작은 그런 상황이 되고요. 최대가 6분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러면 이제 아니 3분의 1가 되는가?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게 아니고 지멋대로 섞인다 그러면 요만큼 정도가 돼서 이걸 빼면 거의 0에 가까워지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예제 9-6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커피 메뉴들에 대한 바리스타의 자신감 순위, 그러니까 요게 순위밖에 없는 거죠, 한쪽이. 그리고 판매량, 이건 일반 스케일 지표입니다. 간의 상관계수를 구하시오 입니다. 이걸 스피어만으로 구하고 그냥 무시하고 피어슨으로 구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죠. 커피 메뉴가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라떼, 모카, 캐러멜 라떼, 카푸치노, 아인슈페너 이렇게 있는데, 이 바리스타의 자신감 순위는 난 이탈리아 정통파야.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는 에스프레소가 맛있으면 맛있지. 라떼는 기본 아니겠어? 내 특기가 본고장에서 배워온 본고장은 아니겠죠. 이게 아마 오스트리아 쪽 아닌가요? 아인슈페너야. 그다음 카푸치노는 라떼의 변형이지. 모카, 이탈리아 사람들 초콜릿 좋아하죠.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캐러멜 라떼 이런 근본 없는 시럽 이렇게 7등으로 선호도 혹은 자신감 순위를 매겼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 한반도에서 판매량은 그깟 뭐 커피들, 범부들, 그리고 아메리카노 1황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판매량을 가지고 순위를 매기면, 얘를 가지고 매기면 이 중에 얘가 몇 등이냐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F4로 고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보면은 당연히 아메리카노가 1등, 라떼가 2등, 아인슈페너가 3등, 모카가 4등, 캐러멜 라떼 5등, 6등이 카푸치노, 에스프레소 꼴등이죠. 그럼 이제 격차가 많이 나는 거죠. 자신감 순위와 판매량 순위가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 6등이나 되는 겁니다. 얘들은 뭐 별로 차이가 안 나고, 얘는 조금 차이가 나고, 얘도 그렇게 차이 안 나죠. 그럼 제곱을 하면 썸 프로덕트로 이걸 각각에 대해서 각각을 또 곱해주면 얘와 얘를 곱해준 다음에 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6과 6을 곱하고 1과 1을 곱하고 1과 1을 곱하고 2와 2를 곱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다 더해주는 거니까 합이 48이 됩니다. 얼마 안 되죠. 그래서 식에다 넣어보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데이터 개수가 지금 n이 7개란 말이에요. 7 곱하기 49 빼기 1을 분모로 하고 6을 나눠주고 요 48을 곱한 다음에 1을 빼주면 0.1429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그닥 높지 않다라고 보여지죠. 만약에 이제 자신감 순위를 가지고 판매량이랑 보려면은, 판매량은 이제 큰 게 좋은 건데 자신감은 지금 1이 좋은 것처럼 보이니까 자신감을 스코어로 해보겠습니다. 자신감 역순으로 만들면 이게 8에서 이걸 빼주면 되거든요. 그럼 캐러멜 라떼가 꼴찌가 됩니다. 그죠? 카페 라떼가 3등. 그래서 2등, 3등.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로우가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 뭐 코릴레이션 구하면 되니까. 로우를 구하면 피어슨 상관계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판매량과 자신감 역순을 해서 한번 보면 조금 더 크게는 나오는데 큰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보다는 조금 크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판매량이 너무 큰 값이라서 조금 저 이상치에 좀 딸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거를 한 100잔으로 낮춰보면 확 낮아지죠. 그러니까 요게 너무 이상치라서 좀 딸려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좌표를 그려보면 여러분들 좀 더 이해하기 쉬운데, 그래서 이상치, 그러니까 등수와 등수를 비교할 때는 최소한 이 스피어만 상관계수가 훨씬 낫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립성 검정입니다. 독립성 검정은 두 요인이 결과값 빈도에 미치는 영향인데, 이 결과값이 이 경우에는 주로
빈도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개수, 뭐 출력값 뭐 이런 게 되는데 주로 빈도긴 해요. 주로 이산적인 경우를 많이 따집니다. 아닌 경우도 총합으로 할 수는 있는데 네. 주로 빈도인 경우가 우리가 명확해집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요 뒤에 논리를 보시면 알아요. 그 어떤 출력값 혹은 뭐 매출 개수, 뭐 성공의 개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A는 1부터 L까지의 다양한 변화가 있어요. 뭐 이게 밑에 있는 시간대와 요일이면 시간대가 어떻게 바뀐다. B는 요일이면 어떤 요일이다 라고 했을 때 시간대에 따라서 이렇게 얘를 합하면 시간대에 따라서도 달라질 거고 결과가 매출이 요일에 따라서도 이렇게 달라질 겁니다. 그랬을 때 요거를 이제 P.1로 쓰고 P.2로 쓰면 요 전체분의 요 합을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분의 요 얘네들의 비율을 이렇게 다 표현을 하고 이쪽도 똑같이 1점, 2점, 3점 이렇게 쓰면은 요 비율들을 다 표현하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11이라는 거는 이상적인 경우에는 이 두 개가 독립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면 요 비율 곱하기 요 비율 곱하기 전체 총 매출량을 하면 요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결합할 때 상대방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독립적으로 결합이 된다 그러면은 독립적으로 작용을 한다 그러면은 그냥 x11은 B가 어떤 비율 여기에 해당하면 항상 요 비율을 적용받더라. 그 다음에 A가 항상 요 비율을 적용받으니까 요 구간에서는 그 다음에 총 개수가 이거니까 전체의 요 퍼센트 전체의 요 퍼센트만큼이 여기로 떨어질 거다라는 거죠. 요거는 기대값이에요. 기대값. 그럼 이거랑 똑같으면은 이 두 가지는 독립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고 작용이 되는 거고 이 두 가지가 많이 다르다 그러면은 얘 두 가지가 많이 달라진다 그러면 뭔가 좀 둘이 서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동네에서는 얘가 잘 안 먹힌다던가 예를 들면 이런 상황에서는 얘네들이 좀 더 비율이 올라간다든가 그러니까 얘가 결정이 됨에 따라 얘들도 좀 적용되는 게 달라진다. 각각의 요 데이터들에 대해서. 그러면 비독립인 겁니다. 따라서 가설은 서로 독립이다. 독립. 방금 말한 대로 요 비율이 그냥 두 개의 비율을 곱한 대로만 적용이 된다. 대립가설은 그게 아니다. 어딘가는 좀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요 기대값을 구한 거랑 요게 기대값이죠. 요 기대값을 구한 거랑 실제값이죠. 그것의 차이, 실제와 기대의 차이, 위에도 써놨지만 실제 빈도와 기대 빈도의 차이를 제곱해서 자기 비율로 또 나눠줘서 합니다. 그러니까 비율을 합쳐주는 겁니다. 그럼 이게 크면 클수록 나빠지는 건데 이게 카이 제곱분포를 역시 따르거든요. 이렇게 크면 클수록 이 차이의 제곱합이 크면 클수록 p-밸류가 작아지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따져보는 겁니다. 이거는 뭐 여기서 다루지는 않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인터넷 찾아보신다면 다른 교재를 찾아본다면 이 두 모집단의 분포가 같은지를 검정하는 동일성 검정과 같은 형태가 됩니다. 이런 표가 주어져 있을 때.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가 제일 많이 이제 이런 경우를 쓰는 빈도표를 가지고 그 빈도 교차 분석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빈도 교차표 뭐 크로스 테이블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테이블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자료를 분석할 때 그래서 지점별로 요일별로 뭐 상관이 있다는 거야. 어떤 지점은 어떤 요일에 더 많이 팔리고 이런 게 있는 거야? 아니면 요일 상관없이 아무 지점이나 그냥 똑같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이 독립성 검정을 해봐야 된다. 그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이것도 당연히 많은 통계 패키지에서 다 제공을 하는 거고 아주 쉽게 되지만 요 정도는 우리가 또 스프레드시트로 해볼 수 있고 특히나 이건 스프레드시트로 실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자료 정리를 이런 형태로 스프레드시트로 이미 해놓은 상태로 우리가 시작을 하기 때문에 뭐 SPSS나 자모비 같은 거면 좀 나은데 저기 파이썬에 옮기려면 좀 귀찮아지는 감이 있으니까 바로 거기서 끝내보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죠. 네, 독립성 검정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 학교 카페가 시간대와 요일에 따른 커피 판매량이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물론 가짜 데이터예요. 그래서 오전, 점심시간, 오후시간, 저녁시간 걸친 시간, 뭐 이것도 저녁시간, 이후시간 뭐 이렇게 봤습니다. 2시간 단위로. 사실은 여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당연히 이제 점심시간이 압도적으로 높고요. 그리고 저녁시간에 또 좀 높아집니다. 사람들이 저녁에 또 한 잔 마시나 보죠. 저도 그렇긴 해요. 그런데 봤더니 이게 요일별로 좀 다르죠. 네. 월요일 좀 적고요. 금요일이 확 적어지고 토일 요일은 학교다 보니까 거의 장사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금 토일은 잘 안 되고 월화수가 많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요걸 이제 빈도로 계산을 하면은 여기 합계가 각각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요 합계 방금 썸으로 이렇게 다 나왔죠. 이쪽도 이렇게 다 됐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실제 빈도랑 합계 부분을 좀 다르게 해볼까요? 헷갈리니까. 네. 여기까지만 살짝 공 색깔을 넣어서 다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선 뭘 하냐면은 뭘 맨 먼저 해야 되는 거냐면 빈도부터 계산을 해야 됩니다. 요 시간대는 464라는 매출에 대비해서 45니까 9.7%의 빈도가 됩니다. 요걸 먼저 해야 돼요. 요 부분을 먼저 계산해야 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네, 66을 464로 나눈 거고요. 얘도 100을 464로 나눈 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상적인 기대값, 이 빈도 기대값은 말했지만 이 전체 464에다가 요 비율 곱하기 요 비율이 됩니다. 그런데 요 비율은 오른쪽으로만 바뀌니까 81이라는 행은 안 바뀌고 B, C, D, E만 바뀔 거니까 B는 놔두고 뒤에만 달러를 붙여서 고정을 했고요. 얘는 또 세로로는 바뀌어야 되지만 요 G라는 열은 안 바뀌어야 되니까 G에는 고정자를 붙여놓고 74 행번호에는 고정자를 안 붙입니다. 얘는 뭐 둘 다 고정이니까 다 달러 붙이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쭉 복사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쯤 가면 얘는 알아서 요 위치, 얘도 요 위치 이렇게 예쁘게 가로 세로가 대응돼서 곱해집니다. 그래서 각각의 셀에 대한 기대값이 있어요. 보면 여기는 실제로 12개 팔렸는데 기대값은 6.4인 거죠. 그러니까 격차가 있습니다. 이걸 빼주면 식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요 값과 요 값을 빼줘요. 빼주고 제곱한 다음에 요 값으로 나눠줍니다. 거기 식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역시나 이걸 다 계산한 다음에 다 계산을 했습니다. 이걸 다 더해주면 Q값이 되고요. 자유도가 일주일이 7일이니까 7 빼기 1, 시간대가 5개니까 5 빼기 1 하면은 64, 24의 자유도를 가지니까 카이제곱 P밸류 오른쪽을 구해야 되니까 1 빼기로 하고요. 46.149 자유도 24 누적 넣으면 0.0042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이 아니란 얘기죠. 뭔가 서로 간섭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이제 0이 나와야지 이제 자유도가 없는 건데 이거는 지금 심각한 거죠. 네, 심각한 겁니다. 보면 얘가 좀 크게 나오고요. 여기도 좀 크게 나오죠. 여기도 좀. 네. 그래서 크게 나온 게 꽤 많이 있습니다. 여기랑 이런 데가 좀 크게 나왔네요. 비율로 자기 기준 비율로 봐도 꽤 크게 나온 거죠. 예, 2배나 차이가 나버렸으니까. 또 여기 크게 차이 나는데 보면은 금요일인데 네, 기대값은 19인데 실제로는 네, 30잔이나 팔렸네요. 뭐 이제 우리 과로 치면은 직장인들 그 계약학과 과정 직장인들 학생들 분들이 늦게 와서 다 같이 커피를 드시면서 잠을 쫓아가면서 공부하시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로 한 걸 요 밑에 해석으로 여러분들은 써야지 기말고사의 주관식 문제풀이가 완료가 되겠죠? 꼭 한번 따라서 해보시고요. 네, 문제가 하나지만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고 두 가지 요인의 자유도를 굉장히 많이 잡아서 쓰기 편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다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주로 비모수 검정을 위주로 다룬 여러 가지 검정 강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뭐 늘 얘기하지만 동영상을 더 짧게 만들어야 하는데라는 후회를 이번에도 남기게 됐고요. 내년이나 내후년에 동영상을 다시 찍을 때는 여러분들 후배를 위해서 꼭 반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에 대한 것들이 가설 검정이나 추정에 비해서는 좀 적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낯선 처음 보는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어려워할 수도 있으니까 기초적인 질문들을 위주로 수업 시간에 또 복습을 할 테니까 여러분 동영상 꼭 보고 실습도 따라하고 가능하면 강의 자료를 한 번 더 눈에 넣어서 따라 적은 것들을 한번 눈에 넣고 수업 시간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수업 시간에 못 만나는 그런 연도가 있다면 온라인 강의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눌 거고요. 어쨌든 여러분들과 함께 복습을 하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하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